2편 사별 후 우울증과 경제 현실. 마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건강도 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잃으면 많은 분들이 슬픔만 생각합니다. 물론 슬픔이 가장 먼저 옵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배우자 사별 이후 삶에는 두 개의 큰 파도가 같이 밀려옵니다. 하나는 우울증, 무기력, 외로움 같은 감정의 붕괴.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비, 병원비, 주거비, 재산 정리 같은 경제의 압박. 즉, 마음이 무너지는데 현실도 기다려주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사별 후 왜 우울증이 깊어지는지, 왜 돈 문제가 같이 터지는지,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를 더 악화시키는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별 후 우울은 유약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마음이 무너지는 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척 억지로 버티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별 후 사람은 이런 상태를 자주 겪습니다. 멍하다. 집중이 안 된다. 모든 게 귀찮다. 눈물이 갑자기 난다. 살아온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진다. 이유 없이 죄책감이 든다. 더 잘해줄 걸 그랬다는 생각이 반복된다. 이건 다 깊은 상실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생활 기능을 무너뜨릴 정도로 깊어질 때입니다. 그러면 단순한 애도를 넘어서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별 후 우울증은 왜 깊어지는가? 사별 후 우울이 깊어지는 이유는 생각보다 복합적입니다. 첫째, 반복되는 빈자리 때문입니다. 밥 먹을 때, 잠잘 때, TV 볼 때, 산책할 때, 명절, 생일, 결혼 기념일, 일상의 모든 장면이 그 사람의 부재를 확인시켜줍니다. 슬픔은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다시 찾아옵니다. 둘째, 자기 존재의 일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부부는 나와 상대가 완전히 분리되어 살지 않습니다. 함께 세운 습관, 함께 만든 기억, 함께 견딘 세월이 서로의 정체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잃는 것은 상대가 떠났다를 넘어서 나의 일부가 잘려나갔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말할 사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던 말이 사라집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몸이 좀 안 좋아. 저 사람 참 이상하더라. 이런 평범한 말조차 더는 할 상대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을 더 고립시킵니다. 사무울이 깊어지면 경제 문제도 같이 악화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별 후 우울은 그냥 마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울이 깊어질수록 생활과 돈 관리가 무너집니다. 예를 들면 공과금 납부를 놓친다. 보험 정리를 미룬다. 통장, 연금, 재산 문제를 못 본다. 사기를 당하기 쉬워진다. 필요 없는 소비를 하거나 반대로 꼭 필요한 지출도 못한다. 병원비, 약값 관리를 놓친다. 즉, 마음이 약해진 틈을 타서 생활 전체가 흔들립니다. 사남겨진 사람에게 닥치는 경제 현실. 배우자 사별 이후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큰 현실 압박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들: 생활비 부족, 병원비 증가, 장례비 부담, 상속, 예금, 보험 정리 문제, 혼자 감당해야 하는 주거비, 배우자 소득 중단, 자녀 지원 문제, 기존 부채 문제. 특히 남편이 경제를 주도하던 집에서는 아내가 재산 구조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아내가 생활 관리를 맡아온 집에서는
남편이 실제 생활비 구조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사별 직후 너무 큰 혼란이 옵니다. 외로움, 돈 문제가 같이 오면 사람이 급격히 무너집니다. 이건 정말 무섭습니다. 외로움만 있어도 힘든데 돈 문제까지 같이 오면 사람은 훨씬 빨리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서 현실 문제를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을 잃은 아내가 생활비가 줄고 병원 갈 사람도 없고 재산 정리도 모르고 밤마다 외롭다면 이건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위기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아내를 잃은 남편이 식사를 못 챙기고 사람도 안 만나고 몸은 약해지고 생활비 구조도 흔들리면 이 역시 고독과 빈곤의 방향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육사별 후 흔한 위험들 사기, 충동 결정, 고립. 배우자 사별 직후에는 판단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인이 권하는 투자, 보험 재산 정리를 빌미로 한 접근, 급한 마음에 하는 부동산 결정, 재혼을 미끼로 한 접근, 외로움을 노리는 금전 요구, 지나친 자녀 의존 혹은 자녀와의 갈등. 사별 이후 외로움이 깊을수록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집니다. 그 틈을 나쁜 사람들이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버텨야 하는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별 후 우울증과 경제 현실을 버티려면 감정과 생활을 따로 보면 안 됩니다. 둘 다 같이 챙겨야 합니다. 1. 슬픔을 인정해야 합니다. 괜찮은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인정해야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제 정리는 혼자 다 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을 만한 자녀, 형제, 지인, 전문가와 함께 통장, 보험, 연금, 주거, 부채를 차근차근 정리해야 합니다. 3. 식사와 병원은 놓치면 안 됩니다. 우울이 와도 밥과 병원은 끊기면 안 됩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은 더 빨리 무너집니다. 4. 작은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산책하기, 전화 한 통 하기, 시장 다녀오기. 이런 작은 루틴이 삶을 붙잡아 줍니다. 5. 심한 우울은 치료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오래 잠을 못 자고 삶의 의욕이 완전히 떨어지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별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이기도 하지만 남은 사람의 마음과 생활, 건강과 경제를 동시에 흔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별 후에는 슬픔만 보지 말고 생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울어도 됩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밥을 먹고 약을 챙기고 돈 문제를 정리하고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슬픔 속에서도 삶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분발할 의욕을 줍니다. 부탁드립니다. 좌측에 보이는 제 사진 동그라미를 누르시면 바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답변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링크된 유튜브 채널 우인의 삶 이야기를 보시면 삶의 의미를 심도 있게 재조명하실 수 있습니다.